예,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회 인간 그림 모의고사 우리 해설 강의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에서는 8회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 또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혹시 점수 아직까지도 점수 안 나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나와 있는 것들 다 소화하시고 자 저와 함께 계속 또 함께 하시면 마지막까지 마무리 강의들을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실전에서 잘 내리나 믿습니다. 자 우리가 실전에서 보면 항상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조세, 총론, 지방세, 국세 이런 순서로 공부했는데 실전에서는 그 책형에 따라서 문제 순서는 막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먼저 나오는 경우가 또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65번 문제 양도세에 관한 얘기인데 1세대 1택을 양도한 내용이다. 장기 보유통제액은 그랬습니다. 1세대 1택이고 등기됐고요. 보유기한이 12년 3개월입니다. 10년 이상 보유했네요. 양도가액이 실거래가로 12억이고요. 필요금비가 4억입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자 실거래가액이 양도한 가액이 9억 원을 초과했다. 고가유택이라는 얘기고 1세대 1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유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고가유택의 장기 보유통제액을 구해봐라.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자, 총 양도차액, 전체 양도차액이요. 왜냐하면 9억, 자, 전체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양도차액 전액 과세하는 게 아니라 9억까지는 일반 형태로 봐서 비과세주고 9억 초과액만 과세하는 거니까 9억까지 비과세한 걸 빼기 위해서 총 양도차액, 전체에 대한 양도차액은 양도가액 12억에서 필요금비 4억을 빼니까 얼마입니까? 8억이요. 총 양도차액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해서 고가주택, 비과세권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이렇게 구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3억이고, 자, 38에 24, 12분의 24니까 2억이요. 자, 그래서 비과세권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2억 나왔어요. 그러면 장기 보유통제는 가필, 차, 장, 소죠. 그랬을 때 장기 보유통제는 자, 이렇게 해서 구한다고 했습니다. 안분계산에서 구한 이 양도차익에다가 바로 공제율 적용하면 돼요. 양도세 과세되는 우리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통제는 이 보유연수에다 몇 프로씩 적용합니까? 8%씩. 일반적인 경우는 보유연수에 3%씩 적용해서 자, 24%부터 아니 저 10%부터 30%까지 공제하지만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보유연수에 8%씩 적용합니다. 10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몇 프로예요? 80%. 장기 보유통제 공제율을 적용해요. 그러면 2억에 80%니까 얼마입니까? 2억에 80%니까 28에 16, 1억 28에 16이니까 1억 6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답은 여러분요. 장기 보유통제액은 1억 6천 나왔어요. 만약에 양도소득금액까지 구하라고 그랬으면 2억에서 1억 6천 빼니까 얼마입니까? 4천만 원이 됐겠죠.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하네? 이렇게 해서 장기 보유통제액은 여기서 1억 6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한다는 거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돼요. 1번 정답입니다. 66번 문제 보시면 2016년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세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그랬습니다. 미등기 양도에 대한 세율은 자, 몇 프로입니까? 70%죠. 70%. 2번 1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 주택 제외하고에 대한 세율은요. 몇 프로입니까? 50%. 이나 1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입주권 제외하고에 대한 세율은 40%가 하는데 틀렸어요 여러분들? 뒷동네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세율 같이 가요. 미등기 양도면 70, 등기됐다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 40%, 2년 이상 보유하면 6에서 38%입니다. 여기서 1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몇 프로입니까? 50%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됩니다. 3번 보시니까요. 2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의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몇 프로고요? 6%고요. 자, 1억 5천만 원 초과분은 몇 프로고요? 38%고요. 그래서 6에서 38% 자, 적용됩니다. 물론 이게 이제 비사업용 토지일 때는 6에서 38% 기본세율에다가 6에서 38% 요 기본세율에다가 비사업용 토지가 만약에요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했다거나 그럴 때는 6에서 38% 적용될 때 비사업용 토지는 여기다 10% 가산한 세율 중에서 16%부터 몇 프로요? 48%까지 자,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거고요. 비상업 토지는. 자, 어떻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 자 보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과세 평균액이 1,200만 원이면 6%, 근데 비상업 토지는 16%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 4번 물론 1억 5천만 원 초과하면 자, 38%고 비상업 토지는 48% 적용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6%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4번 보니까 하나의 자산이 다음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할 때는 해당되는 각각 세율 중에서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액 중에서 둘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여러분? 4번 정답입니다. 자, 5번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주권에 대한 양도세에서는 과세 평균액 관계없이 자 40%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자 등기됐을 때 1년 미만이면 몇 프로다? 40%라는 거. 1년 이상만 보유해도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6에서 38% 초과 누진세율이 정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6에서 38% 해야지 과표 크기와 관계없이 틀렸어요. 과세 표준 금액의 크기에 따라 6에서 38%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자, 67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실지 거래에 의해서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가 아닌 거였습니다. 올해는 양도차익 계산과 관련해서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취득 가격이 확인되면, 실지 수강 가격이 확인되면 기타 필요경비로서 자본적 취득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그럴 때 이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 지문 보시면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길 지연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액 상당에 이 지연이자 연체이자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포함하지 않는 게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자 같은 거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포함되는 게 있어요.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 상당액은 이런 건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거래 대금이 2억인데 3년 균등 분할 상황으로 하자. 이자는 15% 보시자. 그때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는 포함하는데 지연이자 연체이자라든가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 5번 요거 자, 지연이자 연체이자 포함하지 않습니다. 5번이 정답이고 나머지 것들을 반드시 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사업자가 매입 시 공제받은 후 폐업으로 인해서 다시 납부한 잔존제에 부과된 부가세는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배우자로부터 증여 3년 전에 지급받은 부동산 양도하는 경우. 자, 원래 상속세나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데요. 근데 다만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될 때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3번 장기 할부 조건으로 부동산 매입한 경우에 취득가액과 별도로 계산한 현재가 차린 차금은 자, 요거 10년 거래대금이 10억인데 10년 후에 만약에 거래대금 10억 원을 주기로 하는데 10년 후에도 똑같이 10억 원만 주면 안 되니까 갖게 주려니까 학계론에서 배우다시피 1 플러스 R에 N년을 곱하고 할 때 그게 10억 2천이 됐다. 그러면 미래가치 10억 2천만 원을 현재로 당겨봤을 때 빠지는 금액 2천만 원도 결국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차린 차금 포함하고요. 또 4번 수용재결 불복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보상금 증액과 관련 토지 수용당했는데 보상금 작다고 수용 보상금 요 증액과 관련해서 제기한 소송 화해비용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증액 보상금을 한도로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포함하고요. 이건 작년 2015년 개정세법입니다. 다 그래서 이런 것들 등등 반드시 다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68번 고자가 국내에 소유하는 비사업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습니다. 자, 여러분 3번 지문 보겠습니다. 물론 하여튼 여러분 장기 보통제 비사업용 토지가 장기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올해부터. 근데 무조건 아니고 등기되고 몇 년 이상?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나 여기서는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2번 지문 맞는 표현입니다. 비사업 토지. 그 다음에 1번 지문 소득세법상 지정지역내 양도하는 기본세율에 자 지정지역내에서 양도할 때는 기본세율에다가 몇 프로? 10% 가산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지정지역이라는 것은 투기지역을 얘기합니다. 소득세법상 지정지역 내 비사업 토지 양도할 때 기본세율 적용될 때는 그 기본세율 6에 38% 기본세율에다가 10% 가산한 세율. 그래서 16에서 48%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특수관계인에게 9억 6천만 원 양도하는 경우에 시가가 10억 원이라면 양도가액은 10억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요거 어떤 거냐면 자, 부당해산부인 특례 특수관계자 간에 여러분 특수관계자 간에 남남사인 적용 안 돼요.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저가로 양도하거나 높게 고가로 양수 취득할 때 특례 적용됩니다. 그래서 요거 시가보다 높게 양도하면 특례 적용 안 돼요. 또 시가보다 낮게 취득하면 특례 적용 안 돼요. 헷갈리니까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습니까?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저가양도 고가양수.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이렇게 다 고수가 되셔가지고 올해 실전에서 이제 반드시 세법 될 때까지 그러니까 실전 갈 때까지는 고수가 되셔가지고 반드시 올해 합격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럴 때 요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특수관계인에게 9억 6천만 원 양도하는 경우 자 시가가 10억이라면 양도가 10억. 자, 시가 10억짜리를 9억 6천만 원에 양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가보다 뭐하게 양도했어요? 낮게 저가로 양도했습니다. 무조건은 아니고 부당해산부인 특례는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시가와 대가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 차이 나야 돼? 3억 원 이상 차이 나야 돼요. 여기서 얼마 차이 나요? 4천만 원. 또 시가에 몇 프로? 5% 이상 또는 차이가 나야 돼요. 시가 10억에 5%면 5천만 원인데 이상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차이가 안 나니까 특례가 적용 안 돼요. 특례 적용 안 되니까 실지 거래한가액은 얼마? 9억 6천만 원을 양도가액으로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특례가 적용됐다 그러면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했겠지만 특례 적용 안 되는 때는 실지 거래한가액인 9억 6천만 원을 양도가액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지문들 다 여러분들 중요한 지문들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상속받은 자산, 세율 중시에만 피상속인수로부터 계산하고 뭐 이런 것들 등등. 자, 그 다음에 이율과세 특례중될 때는 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이 꼭 읽어봅니다. 69번 문제 보니까요. 다음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 4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양도차손은 같은 해 파생 상품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양도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자, 우리가요. 여러분 봅니다. 우리가 양도소득 금액을 구분 계산하는데 부동산 등과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로 산 양도소득 금액과 또 그 다음에 요 소득 금액과 주식 양도소득 금액과 또 그 다음에 파생상품 양도소득 금액은 얘네들은 구분해서 계산하고 소득 금액을 구분 계산하고 결손금 발생했을 때 서로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부동산과 파생상품 양도소득 금액은 자 이거 구분 계산하고 결손금 발생했을 때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얘네들끼리는 결손금 통산할 수 있죠. 세율별 공제 원칙이 적용되고요. 그렇지만 얘네들 자 통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토지를 양도함으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같은 해 파생상품 양도소득 금액에서는 구분 계산을 결손금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것도 주의하고요. 또 같은 애들끼리는 세율별 공제 원칙에 의해서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에서는 결손금 통산하고 남는 게 있으면 미공제분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에서 결손금 통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남는 게 있을 때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 못한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요. 근데 동형모의사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주의하셔야죠.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답은 골랐지만 결손금 발생했을 때 양도소득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 못한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그거 소멸이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 특이하게도 여러분들 구별해야 될 것이 이건 일시적 우발적 양도소득이니까 그런 거고 계속적 사업적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결손금은요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도 있다는 것도 비교해서 알아야 됩니다. 양도소득이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거고요. 자, 어떻게 여기서 답은 하여튼 쉬웠습니다. 부동산 등과 파생상품 양도소득 금액은 구분 계산하고 얘네들끼리 결손금 통산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4번이 틀렸었고요. 나머지 지문들 다 여러분들이 꼭 읽어두셔야 되는 반드시 그 중요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식처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0번 문제를 보시니까요. 다음은 소득세법상 고조의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이익부등재와 관련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거였습니다. 미등 양도의 경우는 없다고 가정하고요. 자, 5번 질문 봅니다. 장기이익부등재 적용 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보유한이 3년 이상인 것 및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에서 조합원 입주권의 대상인데 자, 조합원도 가로를 잘 보셔야죠.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원조합원 입주권만 말하는 거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함 틀렸습니다, 가반에. 나머지 지문들 여러분 올해 작년에도 나왔지만 장기분재는 올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꼭 읽어보시고 다 맞는 지문입니다. 다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71번 문제 보시면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 중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물납과 분할납부를 모두 허용하고 있는 세목 그랬습니다. 어떤 겁니까, 여러분? 재산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납과 분할납부를 보면 물납이요. 지방세에서 뭐만 허용된다고 그랬어요?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도시지역분을 포함해서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도시지역분은 옛날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랑 통합된 거고 그 다음에 국세에서 작년까지 종부세가 허용됐었고 양도소득세가 허용이 됐었지만 올해는 종부세, 양도세는 물납 폐지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상속세는 허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증여세 작년까지는 물납 허용됐지만 올해는 자 증여세 폐지됐습니다. 국세에서는 상속세, 지방세에서는 재산세만 허용되고요. 그 다음에 분할납부는 근데 자 재산세 허용되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도 분할납부는 허용된다는 거. 종부세도 분할납부 허용되고 양도세도 자 분할납부는 양도소득세도 허용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상속세 허용이 되고 증여세도 올해 허용이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구별합니다. 종부세하고 양도세가 물납은 안 되고 분할납부는 된다. 둘 다 허용되는 것은 재산세만 그렇습니다. 3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이제 잠깐 아까 잠깐
그 70번 문제 관련해서 비삼용 토지가 무조건 장기분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삼용 토지도 반드시 등기되고 몇 년 이상 보유했을 때 3년 이상은 보유했을 때 장기분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주의하시고요. 72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 입원법상 부과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납세자가 법정기한까지 지방세 과세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몇 년입니까? 이거 7년입니다. 지방세 제척기간은 10년, 7년, 5년인데 사기쳤을 때 10년.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했는데 무신고한 경우도 사기친 것과 마찬가지로 10년. 부동산 실명법에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인데 무신고했을 때도 사기친 것과 함께 10년. 그 다음에 지방세 무신고는 무조건 몇 년? 7년. 그리고 나머지 기타 사유 5년, 10년, 7년, 5년입니다. 여기서는 지방세 무신고니까 자, 몇 년입니까? 7년입니다. 2번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문자 신고하는 딱정입니까? 아니지.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그러니까 과세권자법 결정하는 때만 결정에 의해서 확정되는 지방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체납 지방세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지방세 소멸시효는 몇 년이다? 5년. 자, 여러분요.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5억 원 미만이든 5억 원 이상이든 무조건 소멸시효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소멸시효가. 국세는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몇 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과 비교하여서 꼭 알아둡니다. 지방세는 무조건 금액 관계없이 5년입니다. 맞고요. 4번 취득세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취득세는 저당권에 우선해서 징수한다 그런데 저라 여러분 법정기일 그러면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서의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이죠. 법정기일 그러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일이고 법정기일 피담보채권과 조세권 사이의 우선 여부를 정합니다. 법정기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일이고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는 고지서 발송일입니다. 고지서 발송일이고요. 자, 고지서 발송일. 그랬을 때 자, 이 법정기일 만약에 이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법정기일 이전에 만약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자, 그럼 법정기일 요거 이전에 만약에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이 됐다. 그러면 그 저당권 등에 의해서 담보되는 자, 피담보채권은 국세지방세보다 어떻게 합니까? 우선한다고 그랬습니다.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자, 여기 이제 국세지방세, 조세채권보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선합니다. 피담보채권이. 그런데 법령의 반대적으로 이 신고일이나 고지서 발송일, 법정기일 후에 만약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그러면 담보되는 피담보채권, 조세채권에 우선할 수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럴 때 계속 이어서 보면 여기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할 때 취득세는 저당권에 우선해서 징수한다. 틀렸죠? 법정기일 전에 설정됐으니까 피담보채권, 저당권에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취득세보다 조세권보다 어떻게 한다? 이게 더 우선합니다. 자,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5번 봅니다.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양도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근데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 부과. 자, 그래서 3번이 옳은 지문이고요. 73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4번 지문 보겠습니다. 신탁법 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전인 경우에 이 새로운 위탁자가 이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위탁자 지위전이 있었을 때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보지 아니한다는 거 틀렸죠? 2016년 개정세법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4번이 틀렸고요. 나머지 지문들 다 중요한 지문들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답만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중요한 지문들을 일부러 담아놨습니다. 74번 문제 보시니까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 적용 시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런데 자, 이거 계속 나왔던 거잖아요. 3번 지문이요. 개수로 인한 취득. 자, 나오면 건축물 면적 증가가 있는 경우인지 없는 경우 잘 보셔야 돼요.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했을 때 자, 개수로 인한 취득은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현해가지고 어떤 세율을 정하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자, 그래서 3번이 여러분 정답이고 만약에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다면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주도로 봐서 원팔 2.8%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걸 비교합니다. 자, 건축물 개수를 잠깐 보세요. 건축물을 여러분 개수했어요. 자, 그러면 과세표준 결정 시에 건축물 개수는 과세표준 결정 시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면적의 증가가 있든 없든 면적에 관계없이 이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증가한 가액. 자, 그래서 증가한 가액이고 자, 근데 세율 적용 시에는 보세요.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다, 면적 증가가 없을 때 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에
자, 의제취득이고 요 경우에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하고 2%죠.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근데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취득으로 봐가지고 원팔 2.8% 표준세율을 정한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비교합니다. 자, 공부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꼭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요거 건축물 개수 면적 증가 없을 때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 여러분들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래서 1번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 및 부속도의 취득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세율이요. 어린이집도 우리 집, 직금도 우리 집이고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주의하셔야 되는데 아까 다라고 했어요. 제가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등기부등본상 본인 집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세율인데 지금처럼 등기부등본상 본인 집을 초과한 부분은 일반 표준세율 정합니다. 이건 일반 표준세율이에요. 초과분은. 지분의 변동 없는 공물의 분할일 때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세율이고 초과분은 표준세율입니다. 이건. 그 다음에 4번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은 원래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고요. 다만 이 단서를 봐야 돼요.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세율이고 만약에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했을 때 1억이었는데 1억 3천이 됐다.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한 부분은 요거는 표준세율 적용합니다. 주의하시고 5번 환매 등기를 변한 매매로 환매권 행사한 경우에 환매도자 매수의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죠. 갔다가 다시 왔다 왔다가 다시 왔다. 등기 공짜로 안 해주고요. 3번 정답. 75번 문제. 개인이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 틀린 거 그랬습니다. 5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걸 주의하셔야 되는데 토지 지목 변경에 따라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된 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고로 해서 보통징수로 징수합니다. 여러분, 우리 취득세 중과산세예요. 취득세 물건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산수세액 80% 중과산세 적용합니다. 다만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회원권 제외, 골프회원권 같은 회원권은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중과산세 적용합니다. 회원권 제외하고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또 지목 변경, 과점주지 주식취득 같은 이런 의제취득, 간주취득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조세 포탈할 수 없으니까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5번이요, 여러분들. 자, 요거 중과산세, 자, 요거 저 5번은 중과산세 징수한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지목 변경 같은 의제취득, 간주취득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76번 문제,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세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2번 지문이요. 자, 저당권 설정 등기 등록세 납세무자는 저당권 설정자다. 틀렸죠? 하여튼 우리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무슨 설정 등기는 누구고요? 등록세 납세 설정 등기는 권자,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자, 임차권 설정 임차권자 이렇게 권자고 말소 등기는 누구라고요? 말소 등기는 그 등기 설정자입니다. 그 등기 설정자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설정 등기니까 권자, 저당권자가 납세무자지 설정자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 꼭 맞추셔야죠. 그리고 나머지 지문들도 다 중요한 그런 지문들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다 읽어 두셔야 되겠고요. 자, 77번입니다. 제가 일부러 지금 8회 거의 마지막이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답은 좀 고르기 쉽도록 이렇게 배치한 것도 일부 있어요. 그 와중에도 물론 틀리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만 나머지 지문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답 맞추려고 답만 보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다른 지문도 다 꼭 읽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77번 다음은 재산세를 설명한 것이 다 틀린 거인데 5번 지문 보세요. 취득세 중과생인 별장과 고급택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이다 그랬는데 재산세에서 별장은 4%고 이거요. 제가 항상 강조드린 내용인데 어떤 얘기냐면 이 내용이요. 항상 강조드린 내용. 자, 재산세에서 별장,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그 다음에 골프장은 몇 프로예요? 4%. 1,000분의 44%고.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 고급 주택은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 고급 선박이 재산세에서 최고 높죠? 5%. 1,000분의 55%고. 자, 그래서 별장은 4%인데 고급택은 4% 적용합니다. 틀려요. 예,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고급택 때문에 틀렸습니다. 5번 정답이고 나머지 지문들도 역시 다 중요한 지문들이네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지문들입니다. 78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서 사실상 소유를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의무자? 사용자.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공부상소유자 상대로 소송 중에 있거나 공부상소유자가 장기한 행방불명일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귀속이 불분명해서 사실상 소유를 알 수 없다. 누구? 사용자라는 거. 자, 그래서 이거 사용자가 납세의무자 되는 게 딱 이 경우예요. 소유권 귀속 불분명할 때 사용자.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공부상소유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공부상소유자를 어디 간지 알 수 없어요. 사용자입니다. 1번이 옳고요. 2번 보겠습니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토지 면적비율로 안분 계산해요? 아니에요. 주택의 건물과 토지에 건물과 토지에 시가총액 비율로 6대 4의 비율이다 그러면 이 시가총액 비율로 나온 세액에 대해서 시가총액 비율로 계산해서 건물의 소유자 각 토지 소유자 그러면 이 소유자가 각각 납세의무자 되는 거지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누는 거 이거 없어요. 안분할 때 취득세나 재산세나 시가총액 비율로 안분한다고 나오지 면적 비율로 안분 이러면 틀려요 무조건. 자,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시가총액 비율로 안분하고요. 3번 지자체가 무료로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자 개인 수의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데 자. 국가나 자체가 염치도 없이 내 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1년 이상을 사용하면서 때가 되면 재산세 내셔야죠. 그럼 되겠어요? 염치 없이?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유료로 사용할 때 과세지. 무상 사용하면 비과세. 4번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된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세금을 신고하지 아니했을 때는 누굴 납세의무자랍니까? 그럼 종중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납세의무자입니까? 공부상 소유자.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공부상 소유. 종중세금을 신고했다 그러면 종중세금을 신고 안 했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5번 공유재산의 경우에 지분권자가 납세의무자인데 그 지분에 해당한 부분에서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근데 지분에 표시가 없을 때는 최연장자 아닙니다. 지분에 표시가 없을 때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공유재산 지분권자. 지분에 표시가 없을 때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입니다. 뭐 최연장자로 한다.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지자체 장이 정하는 사람을 한다. 다 틀려요. 공유재산 지분권자. 지분에 표시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입니다. 자, 그래서 최연장자 틀렸고요. 79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의 신탁고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 고유재산에 속한 토지로 서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틀렸죠? 신탁토지하고 수탁자 고유토지를 왜 합산해서 과세해요? 당연히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구분하여 과세한다. 그래서 위탁자별로는 합산하지만 동일한 신고관할 구역내에 있을 때 위탁자별로는 갑이 A 토지와 A 토지를 신탁했을 때 위탁자별로는 합산하지만 수탁자 고유 토지와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나머지 지문들 다 옳은 지문들, 중요한 지문들입니다. 꼭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80번 문제 라스트입니다. 80번 문제 라스트 드리기 전에 제 강의를 그동안 계속 들어왔던 분들은 반드시 동영 모의고사 과정 4주 과정 160문제를 반드시 저는 40문제씩 출제했기 때문에 동영 한 회당 40문제씩 출제했어요. 160문제를 반드시 소화하시고 160문제면 거의 뭐 중요한 내용들 반복해서 계속 나오면서 망라되어 있습니다. 동영 모의고사 소화하시고 그 다음에 10월 9일 날 베스트 오브 베스트 특강이 있는데 그 강의를 꼭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하시고 문제 100선 있습니다. 제 강의를 끝까지 그 마무리 중요한 내용들을 하시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같은 거 듣고 마무리 특강을 들으시면 10점 올라갑니다. 기존보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만 들어도 10점 올라가니까 꼭 듣길 당부드리고요. 자, 80번 라스트 문제 해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부세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5번 지문 보니까 납부할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물납과 분할납부 신청할 수 있다. 이건 자 무조건 답 고르셨어야죠. 종부세는 올해 물납분보다 폐지됐다는 거. 분할납부만 허용됩니다. 자, 나머지 지문들 다 중요합니다. 특히 1번 주택분 종부세, 재산세도 그렇지만 종부세도 과세결정 시에는 반드시 공시가판금액에서 6억 공장비다. 반드시 공정시장 가입비율 몇 프로? 80%입니다. 종부세는 주택이든 토지든 이런 것들. 자, 과세연령제 만 60세 이상인 자 종부세 대상 토지를 보유하는 게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자 1세대 1주택자에게만 2주택자 안 돼요. 토지분 안 돼요. 1세대주택자에게만 연령별, 보기한별 세액공제 이런 걸 적용하는 거지. 토지니까 받을 수 없다. 맞죠, 여러분들? 자, 재산세, 분리상 토지는 종부세가 아니죠.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만 대상이고. 자, 종부세, 관할세, 무상 종부세. 자, 종부세 납기는 무조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원칙 정부 부과하니까 결정하여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과한다. 이런 거. 신고납부 선택가 들어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고요. 자, 나머지 내용들은 또 계속 또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 동용 과정이나 이걸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가장 여러분들이 알아셔야 되는 내용들 16문제 봤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실망하지 마시고 틀린 것은 반드시 왜 틀렸는지 보완하고 넘어가시고요. 알고 넘어가시면 실전에서 맞히면 됩니다.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공부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